자, 이번 타임에는 타당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의 배경,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타당도의 그 종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타당도라는 그 말의 타당이라는 말은요, 이게 그 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목표에 적합하냐는 말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한 일이냐, 과연 학교 교육으로서의 타당한 일이냐, 교사의 행위가 학교의 목표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을 나타내주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검사 도구의 타당도라는 것은 그 검사 도구가 목적을 잘 반영해 주느냐, 목적의 부합성의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의 정의를 보시면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 평가의 목표, 검사의 목표죠. 그 목표를 충실하게 측정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도구가 재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어주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 도구, 검사 도구의 목표의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도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4가지 타당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내용 타당도, 두 번째가 구인 타당도, 세 번째가 공인과 예측 타당도인데, 이 공인과 예측 타당도를 준거 타당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당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 내용 타당도는 이제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는 좀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나머지 타당도는 실제로는 심리 검사를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심리 검사를 좀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은데, 어떻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런 어떤 배경적 의미, 그런 이제 어떤 그 뜻의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심리 도구를 조금 생각해 주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에서 사실은 발달된 것들입니다. 이게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에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어떤 평가 도구보다는 심리학의 어떤 평가 도구가 훨씬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일반 교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용 타당도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뭐 영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좀 약간 그 뭐 언어 계통의 이제 뭐 이런 이제 외국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머지 타당도도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내용 타당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용 타당도에 좀 집중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평가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평가의 목표에 걸맞는 문항들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검사의 문항들이 평가의 목표, 검사의 목표를 잘 반영해 주는 문항으로 짜여져 있느냐,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사의 문항들이, 평가의 문항들이 검사의 목표, 평가의 목표에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에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교과 타당도 또는 이제 목표 타당도 또는 교수 타당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로 이제 양적인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 목표 분류표를 사용해 가지고 문항들이 목표를 잘 반영해 주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온 목표 분류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인 타당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내용 타당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먼저 내용 타당도를 하지만 원래 이제 이 검사 도구를 만들 때는 구인 타당도부터 먼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용 타당도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거꾸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검사 도구에 들어있는 이제 문항을 구성하려 그러면은 그 문항에 어떤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원검사 같으면 진원검사의 구성 요소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인성검사 같으면 인성검사의 구성 요소가 잘 되어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관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양적 측정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인 타당도는 구성 요인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인 타당도는 공통의 요인을 측정해주는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국어시험의 성적과 만약에 이제 어떤 중학교에 중간고사에 3학년 1반이 있다라고 하면 3학년 1반의 국어시험 성적과 그 다음에 수학시험 성적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공통의 요인이 있느냐, 상관계수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양쪽이 우리가 뭐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어시험과 수학시험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 타당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평가 도구의 공통의 요소를 측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인 타당도인데 이것은 이제 그 심리검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하면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우리가 진원검사와 새롭게 만들어진 진원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양쪽의 어떤 공통 요인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해 주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 타당도는 여러분들이 이 적성검사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적성검사를 봤는데 그 적성검사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이고 진로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 그러니까 내 적성검사를 우리가 봤을 때 이공계라는 우리가 적성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공계를 해보니까 이공계는 좀 더 내 적성에 안 맞고 내 인문계열이 우리가 좀 더 적성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적성검사는 우리가 예측 타당도가 우리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이제 예측 타당도도 결국은 두 개의 우리가 평가 도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16년에 임용시험의 우리가 성적과 2016년의 임용시험 성적과 2018년의 근무 성적의 평정의 관계를 조사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인 타당도이면서 예측 타당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타당도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이 같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의 근무 성적 평정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러니까 임용시험의 성적이 높을 때 2018년의 근무 성적이 우리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이제 임용시험은 2016년의 임용시험은 근무 성적의 평정을 잘 반영해주는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8년에 가가지고 그 근무 성적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과거의 임용시험에 우리가 성적을 잘 반영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공통의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 타당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시험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은 양쪽 공이 같죠.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느냐,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내용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심리학회에서는 양쪽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준거 타당도라고 묶어주고 해석을 과거로 할 거냐 현재로 할 거냐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18년에 우리가 근무 성적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것을 계산해 주려고 그러면 2018년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갔을 때 이것을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2018년에 기준을 두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을 가지고 공인타당도. 그 다음에 2016년을 가지고 2018년 현재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주면은 예측 타당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타당도인데 그 타당도는 향상시키는 방법은 별로 이것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우리가 뭐 조금 이제 신뢰도 향상 방법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내용 타당도 같은 걸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문항을 좀 더 우리가 목표에 잘 반영해 주느냐라는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떤 뭐 아까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해 가지고 이 타당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용어는 다 아셔야 되겠지만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핵심적으로나마 내용 타당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용 타당도에 좀 집중하셨다가 나머지 타당들도 조금 고려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타당도의 이해가 좀 쉽다라고 보는 건데 신뢰도보다는 타당도가 어렵습니다. 훨씬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신뢰도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타당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